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울산은 가동 예정인 2기를 포함해서 모두 16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둘러싸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이 방사능 누출 사고 시 피해 위험 지역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는 이 세울 원전이 있는 울주군뿐 아니라 나머지 4개 구도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달라며 국민 동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이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이 아닌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의 회장으로서 네.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건데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전국 원전 동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목표로 활동을 하시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전국 원전 동맹은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500만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23군데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구성되었고, 예. 먼저 그 불합리한 원전에 관련된 국가 정책에 맞서서 이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국비 지원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핵심 목표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평소 국비 지원이 없는 원전 방제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핵심 정책 사업으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주도적 활동을 위해 회장직을 지금 엄숙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울주군 서생의 한울원전과 경주의 월성원전에 둘러싸인 울산. 방사선 누출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 반경 30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울산 거의 대부분입니다.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울산은 5개 구군 모두 방사선 방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전 방제 예산은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만 연간 300억 원가량 지원받는 반면 나머지 4개 구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4개 구와 비슷한 지자체는 부산 9개 구 등 전국 23개, 이들 지자체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을 결성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03만 명의 주민이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방제 책임은 떠안으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23개 지자체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시작으로 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원자력 발전을 좀 활성화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원자력 발전 효율적인 생산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원적 인근 주민들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 지원 범위를 늘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신설 요구 배경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네, 가까운 울주군 예를 든다면 울주군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이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방사능 피해 사고 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km 내에 있는 지역도 소재하는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지역이나 똑같은 피해를 보는데 예. 전혀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원정 동맹은 그동안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근 500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과 또 보상 차원 어떠한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예. 그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30km로 원전 주변 30km로 확대 설정이 됐는데 네. 지원을 받는 것은 원전 인근 5km 이내 지자체만 뭐 주변 지역 지원법, 지방세법에 따라 지원금을 네.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지 않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방제를 위해서라도 이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 안전 교부세는 꼭 필요하다. 자, 어떤 점을 달리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가까운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에는 한수원으로부터 지역 자원 신설세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또 발전소 5km 이내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 지원 기금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4개 구는 방사능 사고 시에 똑같은 피해를 봅니다. 사실은 가깝다 해서 피해가 더 많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피해를 적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비상계획 구역 30km 내에는 인근이나 주변이나 똑같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지자체 이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돼야 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제 업무라고 하는 국가 사무가 네.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네. 이 예산도 반드시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네. 논리이신 건데, 자, 이거를 위해서는 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 법 개정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이 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 교부세 법 개정안이 2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예,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위의 소관위의 문턱 자체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째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런 차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성민 의원께서 지난해 12월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내놓았어요. 발의된 개정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에서 지방으로 교부하는 지방 교부세 종류의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 교부세는 보통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전체 내국세의 0.06%를 늘려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에도 국내 세 0.06%에 해당하는 이 예산을 23군데의 지자체가 이제 예, 어떤 방식으로 나누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중구는 한 인구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울산의 모든 지자체 그리고 뭐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의 23개 네네. 지자체가 있단 말이죠. 네네. 법이 개정되고 원자력 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지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부세 신설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면 원자력 전담 조직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과 체계적인 방사능 방제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 안전이 대폭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과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또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에도 이 예산들이 쓰여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만 지금 현재 인근 소재지라는 이유로 이제 5km 이내라서 있고 예. 그 외에 동구, 북구, 남구, 중구가 다 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원전 소재인 울주군을 비롯해서 그 타구 4개 구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초근거리, 그러니까 5km 이내 지역만 네.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네네. 물론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30km가 이제 재설정된 것 반가우나 이제 이런 법들이 신설이 되면 원래 더 초근거리에 계신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비한 논리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사능 누출 피해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원전 소재지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불공정 해소 차원에서 확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원전 소재지의 주민들도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그 가까운 지자체만 이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부 개정이 좀 됐다고 그래요. 네. 해외 사례를 회장님이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원전의 최초의 사고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예. 그 당시는 소련 정부죠.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내 반경 내에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하였고 지금도 그 30km 반경 내의 모든 지역이 방사선 오염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의 예를 본다면 그것도 러시아나 똑같이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을 기존 20km에서 30km 반경을 확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나라들도 30km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30km를 반경으로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교부세에 대한 신설 촉구 목소리와 기대 효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장인 김영길 중구청장과 원자력 안전교부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좀 진행 중이다. 저희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좀 많이들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5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행사장을 다닐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꼭 빼묻지 않고 국민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은 홈페이지가 공개되며 공개가 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하나의 예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부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청원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청원으로서 지난 3월 27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오는 이제 4월 26일이면 30일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동맹회장으로서 조금 국민 청원 예. 조금 실적이 조금 낮아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국민 동의 청원을 5만 명이라는 이 원자력 안전교부세의 요건 이걸 꼭 충족시켜서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뭐 청원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그렇죠. 또 응원, 또 뭔가 바뀌어야 하는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민 동의 청원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자세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먼저 5월 2일이 되면 국회에서 박승민 국회의원님이 주최하는 우리 전국 원전 동맹이 한 자리 모이는 네. 국회 정책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5월 2일. 그래서 2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참여해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고민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어서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원전 인근 지역 5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서명운동, 예. 이제 가두 서명도 있을 것이고 각 동사무소나 해당 과에서 또 전 공무원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독려하면서 서명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절실한 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법 개정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 당위성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정부뿐 아니라 울산시 차원의 어떤 노력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모든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분명히 광역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현재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결국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울산시에서 방사능 방제 물품 구매 등에 필요한 최소 물품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지만은 울산시로부터 말 그대로 법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의 필수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을 대비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재난시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또 대피장소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 보호 사업 등을 위해서 울산시나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0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주장됐는데 지금까지 좀 더딘 걸 보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게 분명 존재하는가 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민선 7기 시절 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법이 또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발의만 해둔 상태였고 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7월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전국 원전 동맹도 이제 재정비를 하였고 또 마침 우리 박성민 국회의원이 개정 법안이 다시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원전 동맹에 가입이 되어 있는 지자체가 예. 발벗고 나서야 된다. 또 16개 원전 동맹이 이제 부산에서 7개가 더 가입됨으로 해서 23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23개 지자체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결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 동맹 지역의 국회의원 수도 이제 3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의 수도 이제 300만에서 이제 500만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에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한 필요성 등을 꾸준히 홍보하고 안내하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끝나고 난 뒤에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예. 그래서 기대해 봐 주십시오. 주민 수도 늘고 뭐 네네. 국회의원 수도 늘고 관련
좀 많이 늘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지금 뭐 청원 참여율이나 어떤 국민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법제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국회 동의청원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어야만 이끌어낼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울산시 차원의 우리 좀 울산 지역이 대대적으로 선두 지자체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전국적으로 있는 원전 동맹의 해당 지자체장들의 좀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성이 없으면 이거는 상당히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 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좀 요청하셨고 끝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원전 인근 지역도 똑같은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그래서 이 불합리한, 불평등한 사항 이번에 꼭 해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우리 울산 4개구를 포함한 원전 동맹의 23개 지자체 원전 인근 지역의 500만 국민들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에 다가가기 위해 첫걸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민청원에 남녀노소 울산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나 거리 홍보 현수막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QR코드로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4월 26일까지 국회 청원 동의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인 5만 명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5만 명이 달성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을 마치고 이제 100만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사 진단 오늘 끝으로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서 인사를 좀 드릴까요? 일주일의 고단함을 토요일에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신나는 노래. 예.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 가수의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 곡을 아마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참 저는 좋아하시는 곡인가 봐요. 토요일마다 이 노래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용기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교부세 관련해서 전국 원전동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기 중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전의 피해 위험을 짊어진다는 이유로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는 들어왔지만 자, 지원은 받지 못하는 23개 지자체 인구는 모두 503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지자체는 그 해결책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 말까지 5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면 양건은 국회 상임위에 넘겨져서 법제화가 추진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이 아름다워